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의 브랜드 육성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9일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열고 갑오징어 브랜드화 전략을 선언했는데요. 관광과 문화 콘텐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어린이들이 바다의 갑오징어 종자를 방류합니다. 군산시가 9일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열고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의 브랜드화에 나섰습니다. 행사에서는 갑오징어와 넙치, 조피볼락 종자 방류 체험과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를 소개하고 갑토리송 공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군산이 갑오징어 브랜드화에 나선 건 지역 갑오징어의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산은 전국 위판량의 11%를 차지하는 갑오징어를 지역 대표 수산물로 브랜드화해 소비를 늘리고 관광문화 콘텐츠와 연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에 상표와 디자인 등록도 마쳐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보호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이걸 키워내고 또 이 키운 것을 또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서 좋은 상품, 여기에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까지 곁들여서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수산물 상품으로 이게 내놓으려고 우리가 이런 경쟁력을 갈 수 있는 갑오징어를 가지고 이렇게 갑토리로서 우리 대표 우리 군산의 수산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앞으로 갑오징어 가공식품과 기념품 개발, 축제 행사 연계 콘텐츠와 온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구축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4일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반 12309 기본 실시 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단은 다음 달 15일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서류를 접수한 뒤 같은 달 하순 낙찰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올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8년 공사를 시작하고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개편안에 현대차그룹 구조 투자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을 로봇, AI, 수소 중심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발전 전략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 농생명용지 309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육상태양광 발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현대차 측이 AI 데이터 센터와 수전의 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이 올해 예비 초기 창업자 30개 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사업자는 예비 창업자 21개 팀과 초기 창업기업 9곳 등 모두 30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팀들은 이노테크 발굴과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오는 7월 발표 평가를 거쳐 우수 창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우수 창업자는 맞춤 심화 컨설팅과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특군의 입주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풀무원이 육상양식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미래 수산업 혁신에 나섰습니다. 풀무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초 김 육상양식 R&D 센터를 착공하고 육상양식 김기술 실증과 산업화 기반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R&D 센터는 연중 안정적인 김 생산이 가능한 육상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습니다. R&D 센터는 9,473제곱미터 부지에 양식시설과 해수 인배수, 전처리시설, 연구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중국 위해와 군산, 부산을 잇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군산항에 첫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73TEU급 컨테이너선 루이능 6호가
매주 월요일 군산항을 정기 운항합니다. 이 선박은 김치와 냉동 농산물, 석재, 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수송할 예정입니다. 해수청은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월 1000TEU 규모의 화물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벼 생육기에 큰 피해를 주는 이화명 나방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공동방제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15일까지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이화명 나방 다발생 지역 2,170헥타르를 대상으로 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제 대상은 지난해 병해충 예찰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으며 옥구읍과 회암면, 대암면, 미성동 일대 일모작 농지입니다. 군산의 이화명 나방 피해 면적은 지난 2021년 10헥타르에서 지난 2023년 500헥타르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공동방제를 통해 75헥타르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일원이 정부의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상습 침수 위험이 있는 군산 원도심에 빗물을 저장하고 재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침수 예방과 저장한 빗물을 다시 활용하는 물순환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근대역사문화지구 일원. 저지대가 많고 노후 기반 시설이 밀집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 일대의 고질적 침수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월명동과 금동, 영화동, 중앙로 일가 등 근대 역사문화지구 일원이 정부의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후부는 홍수와 가뭄, 도시 물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원도심 일대에 상하수도와 하천, 물재 이용시설 등 통합 물관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 원도심은 노후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고 저지대가 많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또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져 침수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원도심에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고 빗물 재이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린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나무와 화단 등 자연 친화 시설을 활용해 강우시 빗물 저류와 침투를 늘리고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에 중대형 우수저류조를 설치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하고 침수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저장된 빗물은 도로 살수와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기후부와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17년까지 저희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이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은 28년도 그때부터 군산시가 이제 실시계획 수립을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그 외에 공사가 추진됩니다. 근대역사문화지구의 고질적인 침수 문제.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이 침수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새들 어린이숲 놀이공원이 이달 말 준공됩니다. 군산시는 수송동 새들공원 일원에 고향사랑 기부금 4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숲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공원은 자연체험형 놀이시설과 휴식 공간 등을 갖춘 가족 친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일반 기부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잇는 총 연장 7.3km의 트레킹 코스를 이달 말 임시 개통합니다. 이곳은 섬과 바다, 습곡 단층 등 고군산군도의 자연지형을 체험할 수 있는 해상보행길로 국내 유일의 해안형 트레킹 코스입니다. 인도교는 2017년 착공 이후 연결을 마쳤으며 군산시는 현재 광대도 구간 급경사지 연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전 점검을 거쳐 이용객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관광 프로그램 모녀의 하루 인 군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행사는 20일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경암동 철길마을과 신흥동 일본식 가옥, 초원사진관, 말랭이 마을 등의 명소를 둘러보게 됩니다. 대상은 군산회 지역에 거주하는 모녀 20팀으로 신청은 10일부터 군산시 공식 SNS에 게시된 QR코드로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 농업인 가운데 자신의 영업장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후계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농업인 가운데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3개월간 자신의 영농사업장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접수는 2일까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시민보상인 시민회장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7월 3일까지 제64회 군산시민의 날 시민회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상 부문은 문화예술체육장과 애향, 봉사장, 산업장, 노동장, 효열장, 시민안전장, 보건환경장, 교육장, 농림수산장 등 모두 9개 분야입니다. 수상 자격은 군산에 거주하거나 군산 출신인 사람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입니다. 군산시가 친절민원 공무원 3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은 박미솔 위생과 주무관과 이혜선 열린민원과 주무관, 문서연 아동정책과 주무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민들이 칭찬합시다와 칭찬 엽서를 통해 추천한 공무원 가운데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시는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는 장기기증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6월 13일 군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4회 사랑의 대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지부가 주관하고 군산시가 지원합니다.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름철을 맞아 경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우리 동네 뚝딱이 봉사단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열무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계층 70가구에 직접 전달됐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